예, 북한이 다음 주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폐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인들, 5개국 언론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통일부 소식에 따르면 통신사 남쪽 한 곳, 그리고 방송기자 이렇게 해서 각 4명씩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날 베이징으로 이제 들어가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도착하면 이제 풍계리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 절차를 들어갔다는 정황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언론에는 어느 정도를 공개할지 지금 폐기 상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김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언론인들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그 폐쇄 절차와 관련돼서 아주 세세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포기 의지,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그런 출발점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또 전문가들 또는 IAEA나 이런 국제원자력기구의 주요 전문가들이 와서 또 그것을 확인하는 뭐 이런 절차는 차후에 밟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는 뭐 몇 가지 이제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지는 모습은 뭐 광차가 그 제거되거나 또 레일이 제거되는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폐쇄 과정은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는 측면보다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북측의 의지를 보이고 그것을 미국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이제 방송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 미국 내 전문가들 여론도 그렇고요. 또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는 뭐 그런 효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우선은 또 점진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저게 2008년 6월인가 6월 27일 그 영변 냉각탑 폭파 해체 현장 작업인데 그때 당시도 언론은 참관을 했습니다. 보시면 멀리서 저렇게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런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좀 접근이 사실은 저기는 좀 용이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악지역 아니겠습니까? 과연 북한 당국이 얼마만큼 언론에 접근을 허용할지, 얼마만큼 또 보여줄지, 어느 단계를 보여줄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북한이 지금 공개한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첫 번째, 갱도를 폭발시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북락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갱도 입구를 폐쇄시키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가 지상에 있는 관측소, 관측시설들 이거 철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번째가 거기 있는 관련되는 군 부대들 철수하겠다. 이게 네 가지인데 핵심은 우리 언론에 공개할 것은 이거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북락시키는 장면하고 하나는 입구를 폐쇄하는 장면. 이 두 가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크고 견고한 핵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쓸데없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당장이라도 핵실험할 수 있는 거 보여준다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전문가들은 빠져서 언론인들만 초청을 해서 이제 가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북락을 어느 정도까지 북락시키는 걸 보여줄지 폐쇄를 하는데 지금 동서남북에 4개의 갱도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은 3번, 4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쪽 경도와 서쪽 경도를 얘기하는데 남쪽 경도와 서쪽 경도를 보여줄 건지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박 3일 동안 있는다는 거죠. 22일 날 들어가서 23일 날 가가지고 원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풍계리까지 가게 되는데
뭐 하루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길게 잡아준 이유가 이게 이제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길게 잡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걸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드러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갱도 밖으로 나오는 이 화염이나 먼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이미 다 작업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을 그러니까 북락까지 안 보여주면 예. 앞에 있는 입구가 폐쇄되는 것만 보여주면 예.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가게 되면 전문가들이 원래 핵 실험하는 최종 장소 있지 않습니까? 핵탄두든 뭐든 거기서부터 격벽 칸막이들 쭉 입구까지 그것까지 다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북한이 여기서 플루토늄 실험을 한 건지 우라늄 실험을 한 예, 건지 예. 정폭 핵분열탈 실험을 한 건지 그렇죠.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전문가들은 한눈에 본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못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만 폐쇄하는 걸 보여주면 정말 자신들이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 앞부분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4개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예. 3번 정도는 뭐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전문가를 좀 불러서 시료 채출 행위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또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조금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문제는 IAEA 사찰단이 들어가서 제대로 풍계리 시설에 대해서 예. 확인 절차를 하는 과정일 겁니다. 이것은 아마 꽤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일단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핵물질이랄지 또는 과거의 핵실험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핵 능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뒤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이제 풍계리 핵시설을 그런 그 폭파시키는 이 과정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미래 핵을 북한이 갖지 않겠다는 미래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이제 그 풍계리 핵시설 실험장 폐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핵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미국이 직접 미국 땅으로 갖고 와서 하겠다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볼턴 지금 보좌관이 했지 않습니까? 테네시주로 데리고 가져가겠다. 예. 핵 폭탄이랄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실현 여부는 또 앞으로 많은 부분 또 그렇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IAEA 사찰단이 들어와서 현재 핵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게 북한의 핵 능력의 어떤 진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핵 그 물질 생산이 중단되는 조치랄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핵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북한이 현재핵과 관련된 부분은 IAEA 사찰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과거핵 부분은 미국이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현재핵과 과거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 부분 또 북미 간 협의가 이루어질 부분이고 미래핵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에서 핵실험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풍계리 말고는 없는 거죠? 아마 다른 지역은 거의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반에 기반해서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핵실험하기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만탑산이 이제 그런 위치이고 또 중국 쪽에 너무 가까운 곳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이제 그 지역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 풍계리를 닫아도 핵실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핵실험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거 뭐 사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핵 무기 선진국들 이걸 뭐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뭐 덜 좋은 표현이긴 한데 핵무기 선진국들은 핵실험 안 하잖아요. 그 핵실험을 안 할 정도로 이제는 시뮬레이션만 해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능의 그 질 좋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북한도 앞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핵무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폐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핵화 과정, 비핵화의 전반적인 어떤 의지를 이제 내보여준다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IA 사찰단 요원하고 뭐 미국의 사찰단 요원도 아마 워낙 인원이 작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도 이런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꼭 시료 채취를 이제 다 폐쇄해버리면 할 수도 없거니와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이제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있을 거고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다 시료 채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과거 핵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핵에 대해서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대해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만 폐쇄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어진 거, 핵물질, 핵무기와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 생산공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 폐쇄 그리고 제3국으로 이전을 해야 완전한 CBID가 되는 것이죠. 예, 김 교수께서 테네시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반출을 하는데 뭐 지금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반입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뭐 국제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뭐 카자흐스탄이나 시리아나도 리비아도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도 그걸 수용을 할지 또 적용된다면 이 반출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비핵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질 부분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볼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비아도 그랬고 카자흐스탄도 그랬고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벨루루시도 그랬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미국의 넌 누가 법안을 통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폐기, 폐쇄 이런 거 전부 다 미국 돈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우라늄 같은 거 고농축으로 된 거 전부 다 러시아로 옮겨서 저농축으로 바꾸고 저농축된 걸 미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다 미국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거기에 있는 핵 물질들 그리고 이제 핵 관련된 모든 연구와 관련된 문서들 그거 몽땅 가지고 테네시주에 있는 오클리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연구 핵 관련 단지죠. 연구 단지죠. 이쪽으로 이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이제 볼턴 그 보좌관의 어떤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내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까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ID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거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의사 전달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방금 뭐 미국 쪽에서 비용을 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 해체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핵 해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그 실질적인 대상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거기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판 마샬 플랜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재건 또는 북한 경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한국과 일본이 상당 부분 비용을 댈 것 같은데 핵 해체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아마 이제 국제적인 컨소시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일본, 한국, 뭐 중국, 러시아 또는 EU 이런 국가들이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비율은 아마 n분의 1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각국의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구별된 뭐 그런 결론이 날 겁니다. 그게 한참 나중에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래 핵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은 북한에 예. 더 이상 진전되는 것들을 일단 막고 예.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부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경제협력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로 미국 행정부가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뭐 직접 세금을 들여서는 하지 않을지언정 민간 투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예, 예. 우선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여간 리비아식 방법, 소위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그 뒤에 뭔가를 하여간 뭐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에서는 체제 보장 얘기도 안 나오고 경제 지원 얘기도 안 나오고 미국 간의 수교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번영을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무슨 지금 제재의 해제는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경제적 번영을 거의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기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는 북한한테 예.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고 중국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북한 당국이 경제 총건설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한 만큼 어떤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네. 주변국가 어떤 경제 교류를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네네. 어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경제 사절단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7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아마 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이미 됐다고 봤을 때 뭐 개방 문제랄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한편으로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평화 체제, 평화협정 체결 이쪽이 이제 하나의 중심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북한판 마샬 플랜이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또 그다음에 볼튼 보좌관 이야기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세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지금 이제 중국 방문은 오늘 보면 이제 농업 관련된 부분에 그 참가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나온다면 북중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제 경공업 제품 중심으로 해서 유엔 제재를 비켜가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북중 간의 경제 교류가 최근에 그것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 또 북중 간의 그 상당한 수준에서 중공업 분야랄지 여러 분야에서의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준비 또는 대비 뭐 이런 차원에서의 북중 간의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북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비핵화 평화 체제의 과정에서 경제 교류 협력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 제재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재에 저촉이 되더 하더라도 미국이 뭐 눈을 감아주거나 국제사회가 뭐 중국과 북한이 교류하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허용을 한다면 이게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중국 마음대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범위나 또는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북중이 그런
교류 협력의 어떤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또는 북일 간에 동러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그리고요. 그 지난 4월 27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언제쯤 열릴까 했더니 오늘 이제 확정이 됐죠. 예, 내일 이제 평화의 집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이 나왔던 평화의 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내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16일 아닙니까? 예, 내일입니까? 16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판문점에서 일단 만나게 되는데 어떤 현안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조치를 위한 어떤 협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면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랄지 뭐 개성공단 연락소 설치 문제랄지 심지어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우리 국적 그 국민들을 송환 문제까지도 이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의제들이 다뤄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다뤄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아마 사실상 뭐 남북 군사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군사회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달이면은 딱 한 달 뒤죠. 6월 15일 되면 벌써 6.15 공동선언한 지 18주년. 18주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도 있을 거고요. 8월달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또 우리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동으로 입장하고 어떤 단일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가 이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미국인들 3명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우리 한국인들 6명이 여전히 억류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뭐 이번에 충분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송환 얘기 계속해서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뭐 북한 측도 이걸 어떻게 확답을 하지 못해주고 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향후 계속 이야기는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더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섣부른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제 내일 개최가 되는데 조명균, 이성건 투톱이 지금 만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철도성 부상이 북측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성 부상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이 단일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평창 올림픽 때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단일팀을 몇 개 분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제일 시급한 게 아마 체육 분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역시 그 8.15를 기점으로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통 한 2달 전에는 그 대체로 그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자들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지금 뭐 그렇게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산가족 상봉 체육교류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철도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일련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